안녕하세요. 함께 자미도수를 재미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곡 상성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곡은 전설에서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주나라의 무왕입니다. 무왕은 은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라를 차지하거나 성을 빼앗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토가 자기 있게 돼서 부국강병해지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은나라를 멸망시켜서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무왕은 재물을 주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여기는 이제 백은 제백에서 백은 비단 백을 뜻하죠. 그래서 제백이 재물 자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십천간에서는 신금이라고 합니다. 신금,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강한 별입니다. 무곡은. 그래서 북두성에 속하고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룬 것과 연계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은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실천력이 있다. 그리고 녹종과 천마가 이렇게 있다면, 녹마가 이제 함께 있다고 해서 녹마 교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무곡이 녹마 교치가 되면 부자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또 무곡이 녹마 교치가 되면서 록권가를 봐도 화록, 화권, 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화에 관련되는 건데 아직 사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록권과 부자가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록권 과기가 사화인데 제일 끝에 있는 겨울에 해당되는 화기, 무곡이 화기가 되면 재물을 크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파재가 됩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무곡이 재물에 관련되는 별이기 때문에 재물과 관련되는 별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거 세 개를 이야기를 드려보면 천부가 있습니다. 이 천부는 강황무였죠. 전설에서 원래 있는 집안의 여식이었습니다. 원래 부자라는 걸 뜻해요. 보수적이다. 그리고 무곡은 도전한다, 노력한다. 그래서 노력형 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켜서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력하는 부자, 노력형 부자다. 그리고 또 태음이 부를 주관합니다. 태음은 가부인이라고 해서 집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했잖아요, 그죠? 논밭, 집. 그래서 그 논밭집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이제 태음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재물에 관련되는 것은 천부, 무곡, 태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별 말고도 그럼 다른 별이면 그러면 부자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별들도 부를 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천부, 무곡, 태음은 부와 관련되어서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 개의 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곡은 번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을 한 것은 무조건 실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고요. 남자가 무곡을 타고나면 소처럼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좋겠죠. 그런데 여자가 무곡을 타고나면 지금 여기 제가 설명드린 이 특성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좀 강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여자가 강한 성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배우자의 어떤 권한을 뺏어버리는 그런 성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탈북권, 북권을 뺏어버린다. 자기가 그냥 집안에서 대장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곡은 무왕은 평생 전쟁터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만 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애환이 많죠. 그래서 무곡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애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분 중에 애교가 많은 분들은 누굴까요?
천동을 가지고 있으면 애교가 많습니다. 천동은 문왕이잖아요, 그죠? 사람 좋은 문왕이신데 문왕에 관련되는 어떤 천동을 타고난 여자분들은 애교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여잔데 이제 무곡을 타고났으면 늦게 결혼을 하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탈북권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배우자랑. 그럴 경우에는 자주 안 보면 됩니다. 가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 월말 부부 하면 오히려 결혼 생활이 잘 지켜진다.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가 뭐 무곡을 타고 나면 살아있으면서 이별한다, 생리, 죽어서 또 이별한다, 사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곡이 상승을 이루는 게 보면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궁에서 무곡과 파군이 있고, 해궁에 무곡과 파군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묘궁에 무곡칠살이 있거나 유궁에 무곡칠살이 있는 경우, 인궁에 무곡천상이 있거나 신궁에 무곡천상이 있는 경우, 축궁에 무곡탐랑이 있거나 미궁에 무곡탐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궁에 무곡천부가 있거나 오궁에 무곡천부가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천부는 재를 주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부자. 그리고 십천간에는 무토입니다. 남두 주성에 속하고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승조합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곡에 대한 특성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천부의 특성, 이 2개의 별이 한궁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부조합이라고 합니다. 무곡의 무자, 천부의 부자를 줄여서 무부조합이라고 그러는데, 무곡은 행동력이 있고요. 천부는 원래 부자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과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서로 이제 상충하게 됩니다. 모순스럽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복덕궁과 부모궁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꼭 무부조합만 아니고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명궁은 복덕궁이 왜 중요합니까? 본인이 마음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궁은 내가 부모궁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복덕궁과 부모궁을 항상 명궁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부조합인데 복덕궁에 살성이 있다. 그러면 명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궁과 충돌한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명궁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복덕궁에 길성이 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공손하고 동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동정이 있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하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궁이 화살표를 아래로 했습니다. 나쁘다라는 거죠. 부모궁이 만약에 나쁘다. 그렇다 그러면 부모궁이 역할을 언제 합니까? 어릴 때 부모의 덕을 입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년 시절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덕을 이게 뒷받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학교에 가서 많은 학업을 이렇게 쌓으면 교양도 쌓이고 어떤 지적 부분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지면은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좋지 못하게 이제 풀릴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리고 2번째, 무곡과 칠살이 만났습니다. 칠살은 전설의 황비호 장군이고 장성 대장군이죠. 그리고 숙살직이 이제 뭔가를 죽이는 기운이고요. 책에서는 신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신금으로 보지 않고 경금으로 본다. 그리고
칠살이 가부인을 좋아하는 로맨티스트잖아요, 그죠? 태음이 태음이 원래 중천주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칠살 같은 경우에는 로맨티스트로서 여성의 별이 많은 남두성 쪽에 속하는 별이다. 그리고 살기가 태강합니다. 여기 살기 태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남두성에 태음이 있죠. 물론 중천주성이라고도 하는데 태음이 남두성입니다. 그래서 태음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칠살이 남두성으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곡이 신금을 가지고 있고 칠살이 또 동일한 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의 어떤 살기가 태강하죠. 강합니다. 강해요. 무곡은 일반적인 장수 레벨이라면 칠살은 대장군, 살기가 아주 등등한 최고 수준의 레벨이죠. 그래서 강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집스러워요. 좀 거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하는 것도 거침없고 이런 분들 보면 성향이 자기가 다 옳죠. 그죠? 다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곡칠살이. 무곡도 지금 신금으로 강하고 칠살도 신금 아니면 경금으로 금금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살기가 태강한 별의 경량이 살성입니다. 살성 중에서 제일 강한 살성인데 이 살성을 만나면 무곡이 돈이잖아요. 그죠? 그 신금 자체가 돈을 또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경량은 칼이라고도 보거든요. 살성 중에서 한 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돈 때문에 칼을 드는 경량이 있다. 그리고 무곡이 만약에 양타를 만났다. 경량하고 타라를 같이 만났다라는 거죠. 짝성을. 거기다가 이 화성은 화령 중에 양에 해당되는 화성입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죠. 불같은 성격. 기본적으로 살성은 다 불에 해당되지만은 특히 욱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무곡이 돈 때문에 양타와 화성을 만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경량은 좀 그래도 좀 하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칼만 든다고 표현을 했는데 무곡이 양타를 만나고 화성, 살성을 3개를 만났죠. 살성 1개 만났을 때는 그냥 돈 때문에 칼을 든다. 무곡이 살성을 3개를 만났을 때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살성을 안 만나고 좌보 우필, 보필이라 그러죠. 좋은 길성이죠. 그 다음에 문창문고, 창고, 그리고 화로, 녹존 이런 좋은 별들, 도와주는 별들을 만나면 이 무곡 칠살이 순조롭게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직에 있거나 무곡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경계에 있거나 칠살하고 무곡은 다 장수잖아요. 일반 장수, 대장군. 그래서 군이라든지 경찰, 군경에 이제 종사할 수 있고, 그리고 칠살은 둘 다 이제 금의 성격이니까 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칼 드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죠. 그리고 다 금이잖아요. 보통 공장에서 쇠를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해서 뭔가 만들어내죠, 물건을. 그래서 공장을 경영을 한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무곡칠살이 길성을 봐야 돼요. 보필, 창곡, 화록, 녹존을 보았을 때 인생이 순조로워지고 복이 있으면서 공직이라든가 재경계, 군경, 의사, 공장, 경영 이런 식으로 성공하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무곡이 천상을 봅니다. 천상과 동공을 했죠. 천상은 문태사입니다. 도장, 인수, 남을 도와주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관록을 주관을 하고 십천간에는 임수가 되고 앞에 천자가 붙는 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도성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왕의 지금 제 신금 완벽을 취하고 실천력이 있는 이런 부분에 이 천상에 이런 유한 부분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곡은 강직한데 천상은 여기 도장인을 보면 인수, 인성을 뜻하잖아요. 일단은 부드럽다. 그죠? 그래서 천상은 포용력을, 부모님은 인수는 어떻습니까? 포용력이 있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간과 유가 조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무곡과 천상의 조합은 무상조합이라 그럽니다. 무상조합. 무상조합은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어떠냐 하면 신중하고 충성스럽고 또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분명하고 정의감이 있고 돈독하면서도 후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노하다. 그리고 무상조합이 문천과 문곡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 그죠? 그래서 총명할 수 있고, 총명하니까 또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무곡 자체가 금이잖아요. 그래서 쇠를 다루는 어떤 기술직 이공계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곡, 천상이, 무상조합이 창곡을 만났을 때는 총명해서 이공계 기술직으로 해서 발달할 수 있고, 만약에 무상조합이 도화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연예라든지 연극, 영화, 탤런트, 연극인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곡이 파군을 만났습니다. 무파조합이죠. 그죠? 무파조합인데 이 파군은 은나라의 조왕입니다. 전설에서. 그러니까 줄모자죠. 깨트릴 파자가 되잖아요. 그죠? 군대를 깨트린다. 깨트렸으니까 줄어들잖아요. 원래의 것들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간에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모자가 되고, 이 파군이 기본 명반에서 어디에 오냐 하면은 부처궁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부처를 주관을 한다. 그리고 십천간에는 개수가 되고 파군이 좀 강한 별입니다. 그래서 북두성에 속해요. 이게 보면은 무곡은 수령, 신금이 어떻습니까? 금이고 수령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가을에 신금이니까 수령의 성격이 있고, 파군은 제가 파괴한다 그랬죠. 파괴. 수령과 파괴의 성격이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술 성계가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 신금이 금의 속성이 있으니까 어떤 재료가 되고, 그 재료를 가지고 파군으로 파괴해가지고 이것저것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 성계가 된다. 무파조합은. 그런데 여기에 록권과를 보면 화록, 화권, 화가를 보고 육길성을 본다면 교수가 되거나 금융계통의 수장이 된다. 왜 금융입니까? 무곡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잘 쪼개서 잘 배분해서 불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계통의 수장이 된다. 근데 이 무파는 아무래도 이 기술계통이고 수령과 파괴가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많아요. 특히 관록궁에 무파조합이 있으면 직업을 많이 바꿉니다.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태궁에 만약에 무파조합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궁에 있다면 혼인의 변화가 많겠죠. 일부 종사하지 못하고 뭡니까? 이제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연애를 하더라도 한 남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남자를 본다든지, 동시에 뭐 문어발처럼 만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백궁에 만약에 무파조합이 있게 되면, 무곡은 돈을 끌어오는 거라면 파군은 돈을 쪼개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백궁에 돈이
재래 재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래 돈이 오고 재거 돈이 간다. 그래서 돈이 있다가 없다가 이게 좀 심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무곡 탐낭을 보였습니다. 탐낭은 전설에서 달기입니다. 아주 이쁜 사람이죠. 그 도화. 그리고 탐낭은 화, 재앙도 주관을 하고 복도 주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탐낭이라는 별은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복을 주관을 하고 탐낭이 십천간의 간목입니다. 그리고 탐낭은 북두성에 속해요. 강한 별이죠. 그래서 무곡은 재성입니다. 재성. 그렇죠? 신금, 재배, 재성이 되고 탐낭은 이 도화라는 게 대인관계에 능숙하다, 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제와 수완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완이 좋고 교제를 잘해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조합이 무탐조합입니다. 무탐조합. 그런데 이 탐낭이 화성을 만난든지 영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화탐격, 영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횡발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발하는 경우에는 혹시 갑자기 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녹종과 화禄을 보면 화탐, 영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곡이 탐낭을 만나면 대기만성형 만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무곡이 십천간에서 신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탐낭은 간목이잖아요. 제가 정의를 할 때에는 나무 한 그루에 십천간을 다 배분해서 제가 이제 나무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에 의해서 홍범, 오행의 어떤 정의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신금은 씨앗입니다. 제 설명의 기준에는. 그리고 간목은 뿌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뿌리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또는 뿌리가 봄에 나왔는데 그 뿌리에서 줄기 가지가 나오고 무성하게 자랐다가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 열매가 땅 위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의 씨앗이 땅 아래로 기토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신금을 얻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탐조합에서는 대기만성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탐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만성형이다 보니까 30세 전에는 좀 고생을 하다가 30세 이후부터 서서히 풀려가지고 성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무곡 쌍성조합에 대해서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이 좀 많지만 제가 이제 부연적으로 뭐 무곡 탐낭, 간목, 신금 이런 비유를 해서 대기만성, 그리고 항상 어떤 설명을 드릴 때 뭐 그냥 설명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설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첨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한 말들이 쓰여 있는가 이유를 아시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이런 별들에 대해서 나중에 통변을 하실 때 자유롭게 자기가 떠오를 수 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아시겠죠? 오늘 또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